M7에서 최근에 딱 배제된 기업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애플인데, 테슬라가 지금 밀어붙이는 게 로봇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도 AI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전 포스코도 똑같이 봐요. 원래 잘하는 철강 살아나게 되면은 새로 붙인 2차 전지가 좋은 어떤 매출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뭐 4월 달에 워낙 고생을 하다 보니까 4월은 좀 괜찮다가 5월 세린메이가 오면서 5월이 네. 좀 힘들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당황하는 일들이 잦아요. 그러면서 혹시나 5월은 좀 좋은 달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갖는 분들이 있던데,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시장은 그 실망감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시장이 변동성이 큰 이유가, 원래는 금리 인하를 3월 달에 바라고 있었죠. 이제 한다는 건 아니고 3월 달에 시장을 바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준이 뒤로 계속 미루면서, 심지어 요즘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6월, 9월, 뭐 아예 12월 올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들어갔었던 수급들이 좀 정리가 되는 그런 과도기적 구간이라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과도기적 구간, 그 정리되는 물량이 거의 끝물 쪽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조금 적극적인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슈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흘러갔고 좀 조용히 정리가 되는 분위기고, 그렇게 치면은 보통 세린메이라고 하는데, 저는 바이메이 올해는 오히려 5월달에 매수를 좀 강하게, 오히려? 네, 오히려 바이메이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다, 4월이. 그렇죠. 마무리가 선반영. 누구든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선반영. 너무 4월달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리고 4월달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슈가 되게 많이 몰렸어요. 실망감도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번 4월달에 또 시원하게 또 밀려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진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선반영이라는 단어, 제가 선반영이라는 단어를 말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지 간에 모든 이슈들이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물론 바로는 아니겠지만 조금 이제 한 1, 2주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5월달 초 중순 이 정도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매수 전략으로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치면은 일단은 올해, 저는 사실 올해 지금 오늘 이제 촬영 날보다 올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미국이든지 우리나라든지 지수는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고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고 가시면 되는데, 중간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막 엄청 부으면서 막 자고 일어나면 팍 급등하는 그런 시장 안 옵니다, 앞으로는. 정말 하루하루를 보면은, 단기로 보면 너무 지루하게 막 변동성이 막 오늘 1% 오르고 내일 2% 떨어지고 모레 1% 오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한 3개월, 6개월로 보면은 지수가 이만큼 올라 있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시장이 흘러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이트 좀 크게 가지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뭐 결론적으로 5월 달은 이제 저는 셀보다는 메이 뭐 또 생각하고 있고, 선반영이라는 좀 말씀드리고, 지금보다 연말에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니까 중간에 투자는 적절하게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에 뭐 부정적이든 네. 긍정적인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글로벌 이슈나 네. 이런 재료들은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쵸. 일단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가 자꾸 미뤄진다는 거. 어쨌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해줘야 나머지 국가들도 좀 할 텐데, 갑자기 EU가 지금 우리 6월달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계속 이창용 총재가 우리 상반기는 안 되고 우리 9월이나 하반기 4분기쯤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너무 금리가, 평균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인데, 금리가 좀이라도 내려줘야지 서민 부담도 좀 줄어든 상황인데, 일단 금리가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인하가 되는 시점이 빨리 와야 됩니다.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제일 악재성 요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던 거,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갔던 이유는 환율이죠. 환율도 근데 사실 금리 인하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 근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IMF 이후에 최고다, 1,300원, 1,400원 이렇게 의미 부여를 되게 많이 하는데, 명백한 팩트는 뭐냐면, 환율, 달러원 환율이 1,300원 이상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네. 그런 케이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지금은 보면 미국만 강달러고 나머지 다 약세예요. 엔도 다 약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좀 뭔가 뚱 떨어져가지고 이제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환율 그리고 이제 이런 수급적인 부분 다 체크했고,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또 막 전기차 업체가 큰일 난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는데 설사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2차전지 못 건드립니다. 저네요. 네. 요즘 뭐 나오는 분위기로는 네.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던데.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25년도 되면 자기가 책임지고 보조금을 없애버리겠다는데 이게 여러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25년도쯤 되면은 지금 이제 양극재나 이런 가격들이 이제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년도쯤 되면은 이제 ICE 차량,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와 EV 차량을 들어간 제조 원가 자체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보조금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보조금 없이 가격이 뭐 제조 원가가 비슷해지고 그 상황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차를 운용할 때 이제 운용비 얼마나 이제 차를 탈 때 내가 돈이 많이 들어간가 그걸 생각하게 되게 되는데 당연히 그거는 전기가 훨씬 더 적게 들겠죠. 그때 한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튈 수 있다는 게 2025년도인데 만일 올해 대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임기가 내년 1월 20일이었나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2025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해서 바로 사인을 한다 하더라도 보조금 굳이 필요 없는 시점 근처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업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주겠습니까? 보조금. 그래서 저는 보조금 내년에 뭐 트럼프가 줄인다고 했는데 그건 뭐 본인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줄일 보조금 빨리 줄이자 이런 느낌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미국부터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M7에서 최근에 딱 배제된 기업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테슬라 그리고 애플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확 나눠버렸던 그 마법의 단어 AI입니다. AI 쪽에 발을 담궜냐 못 담궜냐에 따라 가지고 M7에서 완전히 탈락된 게 테슬라랑 애플이었거든요. 근데 좀 억울하죠. 사실 이게 억울한 부분이 애플은 왜 억울하냐면은 우리 애플이 용어를 AI라고 안 썼을 뿐이지 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능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팀 쿡이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 미안한데 AI라고 우리가 명칭만 안 쓸 뿐이지 이런 거 있었다 라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시장은 뭔가 바라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왜 대놓고 업데이트를 통하거나 아니면 올 하반기에 나오는 새로운 아이폰에 AI 기능을 탑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삼성이 휴대폰 계속 어렵다가 S24에다 AI 넣고 나서 한번 빵 떠버렸잖아요. 그걸 애플도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기능을 애플이 올 하반기에 분명히 넣을 것이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AI에 발을 담그죠. 후발주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이 굉장히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애플은 이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된다. 오히려 잘 나가는 M7보다는 애플은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나 더 추가. 엔비디아.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이만큼이면. 사실 엔비디아는 그 보면은 파생 시장을 쪽으로 봤었어야 되는데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었었어요. 사실 엔비디아는. 그리고 엔비디아는 최근에 워낙 저는 당장의 주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파는 제품의 수요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공급이 안 될 뿐이지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렇죠. 많았잖아요. 많이 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는 지금 많이 빠질 만큼 빠졌고 지금 정도 되면은 굳이 스플릿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원래 너무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액면 분할해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굳이 액면 분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좀 빠졌기 때문에 물론 액면 분할 해주면 감사하죠. 근데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마지막 테슬라. 테슬라는 결국은 일론 머스크 밑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다 합병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서로 이렇게 뭔가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봇 공학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로봇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완전 FSD 쪽으로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중간에 브릿지로 로봇 택시 이런 걸 만들었고. 근데 결국은 보면은 AI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AI의 거의 최상단의 AI가 필요한 기술이 전 로봇이라 봐요. 네. 누가 보더라도. 그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터미네이터를 봐도.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밀어붙이는 게 로봇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도 AI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로봇 쪽이나 택시나 자동차나 FSD나 이쪽으로 연결시켜가지고 한 번만 딱 들어가면 이게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테슬라가 지금 계속 뭐 판매량이 뭐 어떻다, 뭐 인도량이 어떻다 그러는데 테슬라란 기업은 이미 전기차 판매량 가지고 밸류를 정할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종합적으로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는 충분히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AI 쪽으로 발을 담근과 동시에 저는 좋을 거라 보고 있는데 테슬라가 최근에 이걸로 또 악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델 2를 안 만든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델 2 굳이 테슬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델 2는 그거예요. 싼 LFP 넣어가지고 그렇지. 중국 싼 차들이랑 싼 그 시장을 같이 장악하겠다는 건데 굳이? 프리미엄 시장만 노려도 된다. 그럼요. 테슬라는 원래부터 프리미엄이었고 그 중국이 너무 싸게 나오니까 사실 전 중국 전기차를 봤을 때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걸렸다고 봐요. 저는.
이번에 왜 걸렸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푸시하니까 중국 쪽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미안한데 수출량 독일이나 한국이나 일본, 미국만큼 안 돼. 우리 중국의 전기차가 그만큼 수출을 못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벙찐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그동안 중국차가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해서 엄청나게 많이 팔아가지고 마켓 쉐어를 잡아갔는데 정말 궁금했던 건 얘들이 수출을 얼마나 하냐가 궁금했는데 직접 얘기한 걸 믿을 수는 없지만 만약 걔들이 말한 게 맞다고 봤을 때는 수출을 한 게 없는 거죠. 결국 내수로 다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쪽에서는 봤을 때 땡큐인 거죠. 이제 그래? 니들 수출을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굳이 이제 싼 전략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지금 뭐 판매가 안 됐고 마켓 쉐어가 뺏겼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테슬라가 가격을 내렸어요. 재고 때문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 내림으로써 실적부터 잡아가는 치킨 게임에 거의 끝물로 가는 느낌이라 보고 있어서 미국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있잖아요. 세금으로.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테슬라는 지금 밀릴 때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해드리면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이 종목들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요거를 그대로 이제 국내로 딱 들어와서 생각하면은 일단 LG노텍 가야죠. LG노텍, 네, 애플향. 네, 애플향. 얘는 이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LG노텍이 사실은 지금 주가가 줄줄줄 밀렸던 게 좀 아이폰 판매량이랑 연결을 많이 시키죠. 물론 이게 LG노텍이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되고 언젠가는 좀 풀어야 될 문제긴 합니다. 너무 애플 쪽으로 많이 실적이 좀 기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2년도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계속 줄줄이 한 2년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일 애플이 이번에 AI를 넣은 탑재하는 아이폰을 만들고 그게 진짜 먹힌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LG노텍은 오히려 지금 이게 제가 사실 뭐 차트를 줄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시면은 지금 자리가 딱 이 자리긴 해요. 22년도에 이제 한번 상승이 나오기 전에 21년도에 한번 올라가가지고 매물대를 만들어 놓은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빠질 만큼 빠졌다 기술적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LG노텍도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LG이노텍 요거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카메라 쪽으로 또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카메라 쪽은 뭐 LG노텍 보면 될 것 같고 뭐 디스플레이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애플이 아이패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LCD 버리고 이제 OLED 다 넣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 아니면 LG 디스플레이 뭐 이쪽 보면 될 것 같은데 삼성 디스플레이 어차피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LG 디스플레이 쪽을 보시면은 LG 디스플레이도 사실은 그동안 계속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정말 많은 분들이 당해가지고 맞아요. 믿을 수 없는 주식. 맞습니다. 네. 네, 이건 진짜 누가 LG 디스플레이 한번 사보지 그러면 욕할걸요? 욕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 LG 디스플레이를 지금 펴면서도 굉장히 심장이 덜렁덜렁거리는데 일단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일단은 이제 이번에 그게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LCD를 버리고 OLED로 간다. 근데 OLED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LG라고 하면은 너무 애플 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아이패드를 OLED로 바꿨을 때 그 OLED 아이패드가 먹혔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좀 관심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뭐 이 LG 디스플레이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애플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우리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다 퍼져 있으니까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종목을 압축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종목을 압축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게 그래도 좀 탑픽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업종을 하나로 모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업종을 제가 사실은 그래서 업종 하나만 좀 몰아드릴까? 지금 그럼 오히려 2차전지가 좀 많이 밀렸으니까 2차전지를 좀 몰아드려야 되나? 아까 테슬라 얘기하시니까 테슬라 연동이 안 된다 하지만 결국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과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연동이 되죠. 예. 직접적으로 돼버리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만일 고생을 이제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권해드린 거는 2차전지랑 반도체를 같이 가지고 계신 걸 제일 권해드리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전 주식할 때 최악이 상대적 박탈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차전지 몰빵이 돼 있는데 2차전지는 빠지고 반도체가 가면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반도체 몰빵돼 있는데 반도체는 뭐 2차전지 가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좀 앞으로 시장은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두 개를 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둘 중에 하나 지금 그럼 오케이 그럼 나 지금 돈도 없고 두 개 하기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럼 둘 중에 뭐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2차전지가 낫다고 봐요. 반도체도 가긴 갈 겁니다.
근데 2차전지가 워낙 오래 밀렸고 반도체는 한번 이제 흐름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투자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나는 바닥에서 기는 것보다는 한번 탁 켜가지고 이제 흐름이 앞으로 나올 것 같다. 그런 종목 좋다 하시는 분들 반도체가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바닥에서 좀 모아가면서 이제 진짜 막 발바닥 예전에 각질 매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밑에서 최대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2차전지가 낫다라는 그런 결론.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2차 전지주들 가운데서 워낙 거기도 뭐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어떠한 것들이 좀 탑픽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에코프로 그룹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봐요. 에코프로 그룹은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진짜 어려운 게 저도 좀 사실 요번 달 말까지 정도 좀 요번 달 말이나 5월 달까지 좀 보고 지금 판단을 해볼 생각인데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는 하나는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포스코 그룹 쪽에서는 저는 그냥 좀 무겁긴 하지만 그냥 원픽을 그냥 포스코 홀딩스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홀딩스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주회사 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이번에 대표가 바뀌었는데 그 대표가 이번에도 또 2차전지에 대해서 좀 되게 신중하게 다가가고 지속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는 뭐 너무 철강 쪽에 네. 매진하는 사람이 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 2차 전지 쪽에 맞아요. 대해서는 좀 부진해질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램이라고 했었으면은 2차전지를 전문을 하시는 분이 왔었으면 제일 좋은데 이게 어쨌든 포스코를 봤을 때는 포스코는 철강이 워낙 잘해왔던 기업이고 그게 근간이 되는 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하는 게 딱 하나 있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내가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전지를 이제 철강을 베이스로 한 상태에서 이제 철강은 어쨌든 어쩔 수 없죠. 지금 엔저 때문에 뭐 일본산 철강도 많이 팔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잘하는 건 놔두고 새로운 업종을 이제 추가적인 어떤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일 좋은 건 뭐냐면 저는 좀 과감하지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좀 많이 과감할 겁니다. 근데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다른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은 총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해왔죠. 근데 포스코는 대표가 바뀌어요. 정권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되게 많이 바뀌기도 하는데 만일 지금 새로 바뀐 대표가 포스코 대표가 회장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나가거나 뭔가 좀 과거보다 투자를 줄인다거나 뭔가 좀 인색하게 나간다고 하면은 이건 주주들이 활동해야 됩니다. 대표 바꿔야 돼요. 그 정도로 사실은 포스코는 앞으로 이제 미래를 봤을 때 과감하게 좀 2차전지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잘하는 철강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보면 이제 디즈니라는 기업이 있었잖아요. 디즈니가 원래는 막 이제 놀이동산 위주로 이제 진행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놀이동산이 안 되니까 새로운 매출이 나왔습니다. OTT라는 디즈니 플러스라는 매출이 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놀이동산이 살아나고 기존 걸 잘하는 게 살아나니까 이제 기존에 플러스가 되는 이제 OTT라는 매출이 같이 생겨버린 거죠. 저는 포스코도 똑같이 봐요. 원래 잘하는 철강 살아나게 되면은 새로 붙인 2차전지가 또 이제 미래를 봤을 때 더 좋은 어떤 매출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가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회장은 분명히 앞으로 2차전지에 대해서 이제 아니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방산주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좋았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중동에서의 어떤 네.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 글로벌 이 세계 뭐라 그럴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네. 사방 곳곳에서 터지다 보니까 네. 이거 뭐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 너무 좀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차원으로 보는 섹터가 이 방산 쪽하고 조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방산조선은 저는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뭐 최근에 중동발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방산이가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방산주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팍 튀었었던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 처음 튀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성비가 좋은 대한민국의 제품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럽 쪽에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 뜨기 시작했죠. 차트도 보면은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그 이후에 그때부터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는 전쟁이 참 많은 사람들한테 아픔을 줬지만 이제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 입장에서는 정말 참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에 한국산 제품이 뭐 가성비가 좋다는 걸 좀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저 중동 쪽의 매출을 좀 노리려고 특히 사우디 쪽에 매출을 노리려고 좀 많이 보고 있고 이게 저도 올해 지금 국내 투자 4, 5년 차 정도 되는데 제가 매년을 봤을 때 20몇 년 동안 단 한 해도 중동이 조용했었던 해는 없었습니다. 항상 전쟁을 해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이제 그냥 소설 같이 한번 써보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동은 워낙 전쟁이 많은 지역인데 지금 이제 사우디의 빈살만 황태자가 하고 있는 게 그 더 라인이잖아요. 네. 쭉 몇백 킬로미터가 되는 그런 건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좀 지체가 되고 있어서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긴 지역을 만일 방어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방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랑 또 얘기도 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MOU도 여러 가지 체결이 되고 물론 MOU는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이게 지급을 하고 이제 실제로 수주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단지 MOU를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사우디를 우리가 좀 많이 좀 눈여겨보고 있고 중동 쪽 매출을 좀 많이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동 쪽 매출이 그렇게 많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 쪽 매출을 많이 잡고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사우디 쪽 매출이나 뭐 중동 쪽 매출을 좀 잡게 되면은 주가가 한 번 더 이제 업사이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방산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선주도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LNG 관련선에 대한 기술은 되게 뛰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이슈화가 좀 돼가지고 이제 해왔었는데 결국은 방어적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나 조선주 같은 경우는 방어적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좀 이어가야 되지만 전 조선이냐 방산이냐라고 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참 어렵긴 한데 지금 오히려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오히려 방산주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조선주는 절대로 우리가 이거를 등한시할 수가 없다. 없는 섹터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포트에 어떤 종목을 담을 것이냐 이 결정 이게 이제 수익률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섹터와 종목들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더 좋을 것이다 한번 직접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는 거 그리고 그 결과가 생각이 맞는지 또 다르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의 실력이 또 향상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해 주신 김선영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